보복 스티커 논란에 이어서 이번에는 경찰의 신변 보호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. 김복준 교수님. 예,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요. 아마 약 한 달 전에 한 10여 년간 동거했던 그 남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예. 동거남이 상당히 이제 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마 한 달 전에 이제 서로 헤어지게 됐어요. 헤어지게 됐는데 그 동거남이 헤어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집에 찾아오거나 해가지고 뭐 현관문도 열고 들어오기도 하고 욕설을 하고 위해를 가할 것 같으니까 예. 네. 이 사람이 이제 그 여성분이 겁을 먹고 한 4일 전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을 했고 예. 경찰에서 심사에 의해서 신변보호자로 분류가 된 것입니다.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서 경찰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워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위험 신호가 있을 때 눌러주면 현장 지금 저희가 뭐 사파로는 준비해봤습니다만 저겁니다. 저런 예. 형태죠. 저게 이제 스마트워치인데요. 저 경찰에서 저거를 지급을 했던 겁니다. 그런데 이제 사고 나기 직전에 사실 저 여성이 남성이 찾아와가지고 위협을 하니까 겁이 나서 눌렀어요. 네. 그러면 저게 자동으로 관할 경찰서 112 상황실하고 연결되도록 돼 있거든요. 네. 그러면 상황실에서 그걸 받은 다음에 바로 하달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출동해서 여성의 어떤 안전을 도모해 줘야 되는데 이게 한 11분 정도가 흘렀어요. 경찰이 출동하는데. 엄청 중요한 시간이죠. 그렇죠. 골든타임 놓친 거죠.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이 여성분이 이 남자의 어떤 공격을 받아가지고 살해된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제 유족들은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챙길 정도로 피해 여성이 신고까지 했는데 경찰이 좀 안이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좀 항의를 하시더라고요. 근데 이게 이제 좀 여러 가지 네. 좀 따져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이게 이제 스마트워치가 주로 GPS 기반을 통한 네. 이제 신고 어떤 방식이거든요. 이제 그랬을 경우에 사실은 이제 이걸 끼고 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소통이 원활하지 않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건물 안에 있다든지 또 이게 이제 지금 구형이라서 그렇게 또 원활하지가 않대요. 네, 정확하게 이분 같은 위치를 경우에 이제 살해된 네. 장소가 주점에서 이제 본인이 일하는 주점에서 네. 이제 원래 SS를 눌렀는데 거기서 이제 발신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경찰은 이 발신지가 예전에 이분이 이제 한번 집에서 그 남성이 이제 와서 뭐 집을 네. 두드리고 할 때 그때 집으로 출동한 적이 있답니다. 그래서 이게 아마 신호가 정확히 어느 지점인지를 정확히 특정을 못했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이제 집으로 먼저 갔습니다. 네.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주점으로 갔기 때문에 그것도 차도 막히고 해서 그래서 한 10여 분 정도가 이제 걸렸다는 것이거든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아마 경찰에서 의도적으로 뭐 이렇게 좀 해태하는 그런 것보다는 실제로 기계의 어떤 문제와 함께 또 그래서 이제 경찰이 이제 집을 또 거쳐서 가기 때문에 한 11분 정도 걸렸기 때문에 특히 이제 살해될 경우는 사실은 바로 급작스럽게 일어나잖아요. 바로 SOS를 치는 순간 뭐 예를 들어서 흉기를 들고 있다라면 이 상황 발생 자체가 거의 뭐 1분, 2분 안에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과연 그랬을 때 막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또 그런 의문도 있기 때문에 경찰의 과실로만 하기에는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니, 그럼에도 뭐 네. 김복준 교수님 좀 네. 김 교수님께 여쭤보기 애매할 부분일 수 있어요. 네. 우리가 그렇다고 위치 추적기가 제 역할 못했다고 기계 탓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네.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도 책임을 통감하고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또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과적으로 경찰이 예상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한 사람의 생명을 잃었다면 이후 열을 막느라고 경찰이 뭐 칭찬받을 일은 아니죠. 그런데 제가 이제 이게 좀 몇 가지 스마트워치에 대해서 좀 원리를 말씀을 좀 드려야지 얘기가 편할 것 같아요. 네네. 경찰에서 지급하는 스마트워치는요 3개의 기능으로 돼 있어요. 첫 번째 기능이 GPS입니다. 근데 GPS 기능이 돼 있고 장착이 돼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와이파이예요. 세 번째가 이제 셀이라고 그래요. 기지국 형태로 돼 있는데 첫 번째 GPS 같은 경우는 10m에서 100m 이내에 그 신호가 잡혀요. 근데 이게 건물 안에 들어가 버리면 GPS가 죽어버립니다. 그러면 이 기능이 뭘로 넘어가냐면 와이파이로 넘어가요. 근데 와이파이에서도 잘 안 잡히면 할 수 없이 기지국 셀 기능으로 넘어가거든요. 근데 셀 기능은요. 어떤 경우는 반경 2km까지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 3가지 기능이 갖춰진 스마트워치인데 이게 너무 구형인 거죠. IT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너무 구형을 썼다는 게 좀 문제점이 있는 거고요. 예. 이제 저는 그 기계에 관련돼서는 금년 9월부터 나눠준다고 그러니까요. 신형으로. 이제 그건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경찰의 요 문제를 조금 지적은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 여성이 신고를 할 때 주로 폭행을 당했던 곳이 집이라고 했지만 이 여성의 직장이 불과 450m 거리에 있는 그 민속 주점이었거든요. 멀진 않았는데. 멀지 않았어요. 그렇다면 경찰에서 양쪽을 다
어떤 피해의 어떤 가능성이 있는 장소로 배정을 하고 동시에 나가는 시스템이 필요했었습니다.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. 네. 변호사님, 그러면 이 살해범은 일단 잡힌 상태인 거죠? 네, 살해범은 이미 검거가 됐고요. 네.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 스마트워치의 기능하고 네. 두 번째는 경찰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주점하고 자택의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. 그러면 자택으로만 갈 게 아니라 사고 발생 가능성 있는 곳에 한쪽을 더 배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분명히 남는 것 같고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이 신변보호 요청을 하고 경찰이 지급해준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면 경찰에서 어떻게든 나의 피해를 도와주고 막아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스마트워치는 지급해서 뭐 할 거면 신변보호 요청할 필요 뭐가 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물론 김복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9월부터 이제 신형 스마트워치가 지급이 되면 이런 문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예. 이런 부분은 경찰이 조금 더 신중하고 세밀하게 판단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 분명히 있습니다. 그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뭐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특히 3개월 전 통계긴 하지만 김복준 교수님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가 2,000명이 넘는데 이분들 이 사건 저희 뉴스티크를 통해서 접하시면 더 불안해지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걱정이 맞습니다. 이제 아마 2,272명입니다. 신변보호 대상자가 그 중에서 1,705명한테 이제 스마트워치가 지금 지급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거 차고 있어 눌러봐야 이 무용지물이네 하면 굉장히 불안하지 않겠습니까? 아마 이제 뭐 우리 방송 보면서 아마 경찰청에서는 각각 지금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있는 1,705명의 어떤 행동 반경 동선을 아마 또 별도로 파악해가지고 상황실에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아마 조치를 할 걸로 보입니다. 근데 이 스마트워치에 의지하더라도 많이 이렇게 수사도 해보셨으니까 스마트워치가 이제 누르고 경찰이 올 때까지 조금 그런 범죄가 안 생기게 피해자들이 조금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을까요, 교수님? 참 이게 말하기 참 난감한 그런 저건데요. 조금 전에 이현정 의원 말씀하셨지만 사실 어떤 범행 후 이 사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요. 그렇죠. 그 얘기는 폭행 혹은 살해의 의지가 아주 확고한 범인이더란 말이죠. 이런 경우는 사실 이 스마트워치 신호를 포착하고 경찰이 간다고 한들 그 범행이 막아지지는 않겠죠. 그래서 제 생각은요, 여성분들이 스마트워치를 맹신해서는 안 되겠다. 오히려 말아라. 그거를 너무 맹신하지 말았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스마트워치보다 사실은 좀 유리한 게요. 휴대폰에 단축번호 1번을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. 그걸 길게 눌러주면 112하고 스마트폰 바로 위치 추적이 되거든요. 스마트워치보다 어쩌면 더 편할 수도 있어요. 그런 부분도 좀 참조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스마트워치 논란이 좀 커지니까 신변보호조차도 좀 오래 걸린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김 교수님 동의를 좀 하십니까? 이게 참. 네. 오늘 많이 곤란하시는 것 같아요. 많이 곤란한 것 같은데. 하여튼 이 경찰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게 되면 무작정 신변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고요. 신변보호 대상자인지 여부도 확인을 해야 되고 심사를 하게 돼 있어요. 근데 아마 조금은 더 까다로워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알겠습니다. 50대 여성이 신변보호 중에 피살을 당했는데 그 뒷얘기가 참 씁쓸한 부분이 많습니다.